안녕하세요, 데르센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카메라 가방을 선택할 때 고민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래요. 이거는 카메라나 뭐 렌즈 이런 거 구입할 때는 고민을 거의 안 하거든요. 카메라 가방을 고를 때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며칠간 고민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막 두 개의 후보군을 가지고. 근데 이제 오늘 할 이야기가 이제 바로 그 카메라 가방을 선택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디테일하게 이렇게 어떤 카메라 가방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때까지 쓰면서 이제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카메라 가방을 한 2년 정도 주기로 좀 자주 바꾸는 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디자인이 조금 실증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오염이 많이 되거나 뭐 이런저런 이유로 아무튼 좀 많이 바꾸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사용했던 카메라 가방이 한 15개는 넘을 것 같아요. 아무리 적게 계산해도 그런 것 같거든요, 지금. 근데 그렇게 많이 썼던 이유가 이제 종류별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제 숄더백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어깨에 그냥 매는 건데, 활용도라든지 기능성 이런 거보다는 디자인을 보고 고르는 게 맞아요. 숄더백이라는 것 자체가 좀 이제 올그라운드 플레이용으로 좀 설계가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래도 좀 기능성을 좀 따지고 활용도를 좀 집어넣고 막 그렇게 하긴 하는데, 기본적인 베이스는 디자인이죠. 캐주얼 의상이라든지 정장이라든지 어떤 의상을 입어도 상당히 좀 매치가 잘 되는 디자인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숄더백이 사실 가볍게 좀 촬영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많은 그런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가방의 단점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가 적게 들어간다는 거,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어깨에 이렇게 맸을 때 장시간 도보로 이동하게 되면은 어깨가 진짜 끊어질 정도로 아픈 경우가 있어요. 장비를 너무 많이 가져갈 경우에 이제 카메라 이제 가방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이제 천 재질이라 그래가지고 그 천의 얇기가 상당히 얇게 설계가 되면은 이게 좀 흐물흐물한 느낌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무거운 장비가 좀 들어갈 경우에 가방이 아래로 쑥 꺼지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무게의 중심이 아래로 더 쳐져 버리니까 사람이 체감하는 무게는 더 많이 느끼게 되겠죠. 간혹 이제 어깨끈 같은 게 상당히 많이 꼬이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이것은 매보고 구입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뭐 보통 자기가 쓰는 카메라가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해요. 근데 제가 그 좋다는 카메라 가방을 웬만한 건 다 써봤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숄더백 중에서 상당히 이름 있는 메이커에서 만들었는데도 문제가 있는 가방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이제 백팩이라고 그러죠. 배낭형으로 된 건데, 이 배낭형 가방 같은 경우에 등 뒤로 이제 학교 책가방처럼 이렇게 매는 그런 가방이에요. 사이즈 자체가 일단 숄더백보다는 기본적으로 크게 나오기 때문에 많은 장비를 넣을 수 있고요. 어깨와 그리고 등, 허리, 엉덩이 이런 부분들로 같이 지지를 하기 때문에 장시간 걸어도 피로도가 숄더백보다는 좀 덜합니다. 무거운 장비 그리고 많은 장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숄더백보다는 아무래도 배낭형이 더 올바른 선택일 거예요. 이거는 배낭형 같은 경우는 기능성과 활용도를 위주로 좀 설계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그런 포켓이라든지 지퍼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아서 그것은 이제 뭐 꼼꼼하게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가지고 구입하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배낭을 맸을 때 등과 그리고 그 배낭의 간격이 벌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만약 벌어지게 되면은 정말 피곤해지거든요, 그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어깨끈을 끝까지 딱 당겼을 때 등과 이 배낭이 간격이 거의 없이 딱 밀착이 되는 그런 구조가 제일 좋아요, 이거는. 웨이스트 끈이라든지, 그 다음에 허리 끈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부가적으로 이런 게 있는 것도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런 게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뭐 일출 사진을 찍는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이거 있고 없고의 차이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가적인 액세서리가 있으며, 그런 부가적인 액세서리를 뭐 따로 구입을 해도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캐리어형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이제 해외여행 나갈 때 캐리어 가방을 쓰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설계가 됐습니다. 이제 설계가 됐는데 보통 이제 캐리어형이라고 해서 이거 딱 끌고 다닐 수만 있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카메라 가방들이. 보통 이제 배낭형과 같이 복합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용도가 정말 많아요. 단점이 이제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무거워진다는 건데, 사실 이제 그런 거 감안하고 쓰는 거죠. 이제 일반적으로 취미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건 그다지 뭐 필요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근데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뭐 여행을 가는데 옷까지 하고도 막 넣고 카메라 가방도 막 넣고 하게 되면은 그거 하나로 다 끝나니까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런 부분들보다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통 활용하냐면은
요거는 이제 직업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장비를 많이 운영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적합한 제품이다. 자, 그러면 제가 썼던 카메라 가방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나오는 W2160이라는 모델입니다. 이것은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원래는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이걸 만들지 못해요, 가방을. 브랜드만 따오는 거고, 원래는 카타에서 만들죠. 카타에서 네이밍을 달고 만들고, 그게 정품으로 등록이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이야기하자면 그 카타가 이제 맨포르토에, 흡수됐죠. 흡수돼서 지금은 이제 맨포르토에서 그것을 생산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카메라 가방 자체가 봤을 때는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가방을 프로용이 쓴다라고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프로그가 쓰기에는 조금 부적합합니다. 네. 아무래도 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브랜드가 그래요. 마치 좀 비유가 조금 다르긴 한데, 라이카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뭐 그런 느낌이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분명히 스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카메라들보다 조금 성능이 안 좋지만은 감성에 의존해서 쓰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상당히 강해요, 이게. 그래서 이 디자인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참 다양한 라인업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떤 환경에 갔을 때 이런 디자인이 좋고 어떤 환경에 갔을 때 이런 디자인이 좋고 이런 부분들을 잘 묘사를 잘 해놨어요, 광고 페이지 자체가. 그래서 지금 제가 썼던 NGW2160 같은 경우는 좀 도시적인 느낌이 상당히 괜찮죠. 캐주얼도 잘 어울리고 정장에도 정말 잘 어울리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런 가방이 있다. 요거 지금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나온 지 정말 오래됐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검색을 해보고 나서. 제가 참고로 이 가방 버렸습니다. 너무 해져가지고. 배낭용도 사용했었는데, 제가 모델명이 NGW5070인가? 아무튼 그런 모델인데, 이 모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모델도, 백팩이라고 보기에는 이게 너무 활용도라든지 기능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 가방이거든요. 근데 금액은 정말 비쌉니다. 금액이 이게 16만 원이에요. 저 당시 제가 샀을 때 15만 원인가 이것도 16만 원인가 그래주고 샀거든요. 확실히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그런 맛이 있어요. 네, 너무 스펙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따지고 들어가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조금 감성적인 맛에 쓰는 스타일링을 좀 중시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가방들이 상당히 괜찮아요, 진짜.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가방이 무조건 안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런 디자인을 선호하시는 분이라면은 진짜 한번 이런 메이커를 한번 있다. 그리고 한번 고려해 보셔도 괜찮다.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자, 그리고 이제 헤링본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브랜드인데, 요거는 상당히 저렴하면서 디자인이 깔끔해요. 그리고 클래식하기도 하고, 빈티지하기도 하고, 어떤 의상이든지 잘 어울려요. 근데 조금 작은 가방이, 물론 조금 큰 가방도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작은 카메라를 넣기 위해서 좀 샀었어요, 예전에. 예전에 이제 처음 샀던 때가 언제냐면은, 기억도 안 나는데, 소니 알파, 지금 미러리스 알파잖아요. 근데 그때는 넥스라는 시리즈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넥스 미러리스를 넣기 위해서 이것을 샀었어요. 렌즈 하나에, 그리고 그 미러리스 바디 하나, 아니면 렌즈 하나에 바디 2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볍게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거에서 좀 괜찮았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추천합니다. 진짜 헤링본은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고가로 올라가게 되면, 좀 고가가 아니라 엄청나게 고가로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런 디자인으로 제일 유명한 회사가 헤링본이 아닙니다. 원래는 이제 빌링햄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름 비싸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많은 분들께서 조금 짝퉁 아닌가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긴 해요. 빌링햄 같은 경우는 거의 가격 차이가 한 9배에서 10배 가까이 차이 나죠, 지금 가격 보면은. 어쨌든 저는 빌링햄은 안 써봤어요. 좀 명품 쪽으로 좀 시선을 좀 돌리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이런 빌링햄 가방도 상당히 괜찮아요. 대외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조금 사람을 만날 일이 좀 많다던가, 아무래도 제 친구 녀석은 실제로 한번 써봤다 그러는데, 빌링햄하고 이제 헤링본하고 둘 다 써봤다 그러거든요. 확실히 그 클래스에서 오는 차이는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확실히. 물론 가격 차이만큼 성능 차이라든지 재질 차이가 나진 않는데, 확실히 명품이 왜 명품인지 보여주는 가방인 것 같더라, 뭐 이런 느낌이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와 또 조금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디자인이 있는데, 독특한 디자인이죠. 돔케라는 디자인입니다. 이런 가방도 있어요. 이런 가방도 보면은 상당히 이제 고가로 형성이 되어 있죠. 근데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노멀하다기보다는 좀 개성 있는 디자인 가운데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한 가방입니다. 이런 동캐라는 디자인도 있어요. 그냥 안 써봤어요, 동캐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하다. 클레버 250이죠. 지금 클레버 250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매틴에서 나오는 회사인데, 매틴이 전체적으로 카메라 가방을 완성도 있게 만드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나마 쓰는 거지, 이게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이것을 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든데, 이제 이 클레버 250 같은 경우는 경우가 좀 다릅니다. 이거는 좀 잘 만들었어요. 가격이 일단 기본적으로 10만 원이 안 되고요. 9만 얼마로 최저가로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디자인 자체가 참 어떤 옷에 입어도 잘 어울릴 만한 그런 백팩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장비가 많이 들어가요. 장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요런 이제 매틴에서 나오는 클레버 10만원 이하의 백팩 가방을 선호하시고 좀 캐주얼 느낌을 원하신다면 요거 괜찮습니다. 지퍼라든지 그리고 부직포라든지 그런 거 있죠. 그런 것을 여는 거는 상당히 잘 돼 있어요. 누가 봐도 카메라 가방을 사면 막 숨겨진 막 그런 기능들이 쓸데없이 많은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골치가 아픈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내가 이것을 어디에 놔놨는지 기억도 안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매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직관적으로 해놨어요. 진짜 딱 눈에 다 보이게 해놔서 누구나 이 가방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게끔 그런 부분들을 설계를 잘 해놨고, 들어가는 양 같은 경우는 카메라 2개에다가 렌즈 한 5개에서 4개, 많이 들어가면 작은 렌즈 같은 게 6개가 들어갈 거예요.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양옆에 포켓이 있어서 거기에 외장 플래시가 2개씩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외장 플래시를 하나 쪽을 빼게 되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삼각대를 넣을 수가 있고, 그 포켓 안에 넣는 게 아니라 이제 연결선으로 해서 삼각대를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양쪽에 삼각대를 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활용도 진짜 많은 카메라 가방인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카메라 가방이 조금 저렴하다 보니까 완성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한 2년 정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끊어지거나 지퍼가 고장나거나 그런 거 없이, 저는 정말 장비를 많이 들고 다니는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고장나거나 그런 거 없이 잘 되는 걸 보니까 쓸만하다. 요거 가격대 성능이 정말 좋은 가방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 매틴에서 나왔고요. 이거는 스타렉스 XR이라는 모델입니다. 엑스라지 모델이거든요. 정말 커요. 이거 실제로 오프라인 강의에서 이 가방 보신 분들 있을 건데, 이게 카메라 2개에 렌즈가 대충 9개 들어가나? 9개 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12개 들어가나? 아무튼 그렇고, 칸막이 조절해가지고 거기 외장 플래시를 넣을 수도 있고,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요. 엄청나게 아무튼 많은 양의 그런 장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노트북도 들어가요. 제가 쓰는 노트북이 게이밍 노트북인데, 게이밍 노트북 같은 경우는 웬만한 어지간한 백팩 사이즈에는 안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노트북이 크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들어가요, 진짜. 그래서 노트북 넣는 수납 공간에도 들어가고, 활용도가 정말 무궁무진하고, 그리고 양옆에 포켓이 있죠, 이것도. 그리고 여기에다가 외장 플래시 이런 걸 넣을 수 있고, 또 이거 개방을 하게 되면 안쪽에도 지퍼로 해서 또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가적인 액세서리, 메모리 카드, 배터리, 이런 것들, 이거저거 전부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많은 장비를 동시다발적으로 운영하는 프로 작가분들에게는 요거 괜찮아요. 저렴해요. 또 가격도 비싸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싱크탱크 포토에서 나온 테이크오프 2.0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활용 진짜 많이 했어요. 이 가방을 캐리어형으로 해서 끌고 다니는 거, 그리고 이제 복합적으로 가방에 멜 수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떨 때 활용하면, 예전에 이제 웨딩 촬영을 할 때는 이제 바닥이 대리석처럼 조금 매끈매끈하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때는 이제 캐리어형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어깨에 좀 메고, 좀 야외 로케이션용으로 돌아다닐 때는 이제 이걸 어깨에 메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사실 이제 야외 로케이션용으로 전환될 때는 이거는 안 쓰고요. 저는 그때는 이제 아까 보여드린 그 스타렉스 X를 많이 활용했었어요. 요거는 그리고 이제 칸막이를 제거해가지고 다른 것도 넣을 수 있죠. 여행을 갈 때. 그 활용도가 상당히 많은 경우라고 생각해요, 저는. 요거 동감합니다. 이건 진짜 좀 비싸긴 해요. 이걸 비싸긴 한데, 연주 운영을 좀 많이 하시거나, 그리고 실제로 프로 작가분들이라면은 요런 가방 정말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프로라는 모델인데, 이 로프로라는 브랜드가 사실 카메라 가방을 정말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로프로를 만약에 출사지나 이런 데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카메라 쓰나 어떤 렌즈를 보나 이걸 보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저 사람이 어떤 가방을 메고 있지? 아니면 어떤 삼각대를 쓰고 있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봐요. 보면서 그 사람이 로프로 가방을 딱 메고 있어요. 메고 있으면은, 야, 저 사람 카메라 가방 좀 고를 줄 아네. 이런 딱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사진을 이제 좀 전문적으로 좀 깊게 파고 들어가면 대부분 로프로로 일단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실제로 로프로 카메라 가방이 좋아요. 좋습니다. 이제 제가 썼던 거는 이제 450AW라는 모델이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 이제 신제품이 나왔더라고요.
그걸 제가 리뷰를 봤는데 또 사고 싶어지는 욕구가 막 이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40AW도 상당히 그 당시 쓸 때는 참 상당히 만족하고 썼었는데 신형 모델을 보니까 40AW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모두 단점이었구나라는 게 딱 느껴질 정도로, 이게 단점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쓰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가방을 만들어요, 여기가. 전체적으로 가방 사이즈가 클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매장에 가셔가지고 한번 직접 매보시고, 그리고 거울을 보시고 이게 나한테 크기가 어느 정도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구입하셔야지, 만약 남들이 좋다고 해서 구입하게 되면 분명히 좀 후회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가방, 배낭형 가방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그런 게 좀 심해요. 예, 구입하고 나서 내가 매니까 너무 큰데 이거? 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안 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직접 매장에 가서 이것을 매보고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인터넷으로 최저가 사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가방인데요, 이거는 이제 미니비라는 가방입니다. 맨포르토에서 나온 120PL이라는 모델이에요. 이 가방 단종됐어요 지금. 네, 단종됐는데 와, 정말 추천합니다, 이거는. 네, 정말 작고, 지금 이게 신제품으로 어떤 모델이 나왔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키가 173이고요. 몸무게가 60kg이 있거든요. 근데 가방을 딱 매면은 그렇게 크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이렇게 크다는 느낌이 안 들다면은 들어가는 양이 작아야 되거든요. 근데 많이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보여지는 디자인 자체를 상당히 잘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시각적인 효과도 잘 만들어 놨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건빨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건빨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어깨 딱 맸을 때도 상당히 마치 안전벨트 중에서 막 쿠션이 있는 안전벨트 있죠. 그런 것이 딱 들어가서 꽉 잡아주는 그런 느낌도 있고, 정말 마음에 드는 카메라 가방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뭐 다른 부분들도 여러 가지 되게 많아요. 무엇보다도 많이 들어간다는 것과, 그리고 이렇게 작은 느낌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양 사이드 상하 완충하는 역할, 쿠션이 빈약한 경우가 있는데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이게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이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설계를 잘한 가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그래서 백팩을 처음 구매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가방 한번 선택해 보세요. 신제품 모델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여유가 되신다면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사실 이 디자인은 원래는 맨포르토에서 만든 건 아니에요. 원래는 카타에서 만들었어요. 카타에서 보면 디자인,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죠, 디자인이. 모델명도 똑같아요. 맨포르토가 카타를 이제 인수하면서 카타의 디자인이 맨포르토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완전히 넘어온 건 아니죠. 디자인 넘어오고 이제 독자적으로 카타에서도 따로 팔고 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구입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의 마지막 가방, 제가 모든 가방을 말씀드리기 힘들어서 딱 요 정도 하고 좀 마칠까 하는데, 이 가방 같은 경우 이제 맨포르토에서 나온 맨하탄이고요. 스피드 10이라는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숄더백이고, 근데 숄더백 치고는 좀 매봤을 때 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70에 60kg의 성인 남성이 딱 착용했을 때 크다는 느낌이 있어요. 건장한 남성, 저보다 조금 덩치가 좋으신 분이 이걸 매면은 상당히 깔맞춤이 될 것 같아요. 숄더백 같은 경우는 기능성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디자인을 보고 좀 고르는 경향이 맞고, 사실 그렇게 고르는 게 맞아요. 이건 뭐 여기서 기능해봤자 얼마나 더 좋아지겠어요. 근데 요즘 가방 사이즈가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기능적인 부분들이 조금 군데군데 요소가 가미가 좀 많이 됐고요. 그리고 뭐 완충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잘 만들어 놨고, 디자인 깔끔하죠. 네, 그래서 괜찮습니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숄더백을 구입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 선의 가방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요거에 어느 정도 장비가 들어가냐면은 미러리스 렌즈 마운트 시켜놓고 2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별도로 그 옆에 렌즈 하나가 들어갑니다. 요 정도? 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전체적인 숄더백의 공통점이 이제 폭이 작잖아요. 폭이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DSLR 같은 경우는 눕혀서 넣기는 힘들어요. 이제 조금 엔트리급의 DSLR 있죠. 뭐 6D Mark II라든지 D750 이런 것들은 이제 넣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넣어보진 않았어요. 지금 이 가방이 바로 스피디 10이죠. 맨포르토에서 나온 요 디자인입니다. 요 디자인이에요. 지금 보면은 제 몸통이랑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왜소한 착용을 가지신 분들에게 좀 안 어울릴 수 있어요. 저처럼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어디냐면 요거예요. 어깨 매는데 부분 보면 이게 딱 매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어깨 끈이 자체가 너무
잘 꼬여요. 그래서 들고 다니는 내내 스트레스입니다. 진짜 짜증나 죽겠어요. 저 지금 그래서 제 생각은 저거 지금 박음질을 해버릴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네. 안쪽에서 뭔가를 걸 수 있는 게 있나라고 찾아봤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프로토가 요즘 보면은 한 번씩 이제 뻘짓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뭐 삼각대도 그렇고 말도 안 되는 삼각대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고, 가방도 겉만 이렇게 멀쩡하게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저렇게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못 쓰는 부분, 이런 거는 예전에 이러질 않았는데 참 의아스러워요 진짜. 네. 숄더백은 디자인 보고 고르세요. 네, 디자인 보고 고르시면 됩니다. 기능, 뭐 진짜 세밀한 기능, 와, 이 가방은 이건 있는데 이 가방은 이건 없네, 이런 거 가지고 고르실 필요 없어요. 그냥 디자인 보고 고르세요. 어차피 숄더백은 기능성이라든지 활용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진짜 별 차이 안 납니다. 제가 반대로 배낭형 같은 경우는 디자인보다는 아무래도 기능성이라든지 활용성이라든지 얼마나 멀티플레이어로 활용할 수 있는가, 아니면은 어떤 극악의 환경에서라든지 이 가방이 버텨낼 능력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맸을 때 얼마나 편한가,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해요. 이게 안 되면은 그거는 배낭형 가방이라고 볼 수 없는 가방이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기능성, 활용성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내가 얼마나 맸을 때 편한지 이런 부분들을 보세요. 그리고 작은 가방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디자인 보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